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도 코스피가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종가상에 5.7%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8,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봤던 것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10%의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음 주 이벤트와 일정들이 많죠?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코스닥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소폭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한때는 저점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조선주만 유일하게 파란불이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약간의 흐름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 기업 있죠? 이 종목은 오늘 15% 급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2조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틀간의 흐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기관이 오늘 4조 8천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ETF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크게 돌려 세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3일 만에 다시 한번 기관에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하이닉스도 비슷한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전날과 비슷한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 기관 쪽에서 2조 5천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세 종목의 공통점을 꼽아볼까요? 바로 FCBGA, 반도체 기판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1증시를 보겠습니다. 사실 전날의 미국 정시의 흐름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8%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S&P 500, S&P 500은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1%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렇게 보니까 다우지수는 신고가였죠. 그리고 반도체는 무려 5.4%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의 국내 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0시쯤인가요? 그쯤부터 시장이 조금씩 반등이 나왔고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도 1.2%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0.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시장 많이 걱정들 하셨을 거예요. 전날에 다시 한번 반도체 수에 급락이 났었고 그 때문에 국내 시장이 2차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발은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요. 오전장에 마이너스 3.5%까지 또 한 번의 시장의 급락 출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4%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저가에서 지금 가격까지 거의 7% 이상의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과 하이닉스도 큰 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전도 출발은 좋지 못했었고요. 특히 하이닉스의 출발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장 초반에 마이너스 6% 이상의 급락이 났었고 지금은 또 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13%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자, 우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메타발 이슈로 시장에 급락이 나왔었고 미국은 오늘 새벽까지도 급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이 있었고 그게 남는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때문에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역시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그게 조금은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어제 그 뉴스가 반도체 정점의 신호였다면 어제와 오늘의 급락, 물론 그에 따라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세요. 마이너스 6%에서 지금 7.4%로 저점에서 무려 13%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고요. 어제 메타발 이슈가 조금은 과도하게 해석이 되었구나. 그런 심리들이 많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과도하게 너무 해석한 것은 아닐까? 한번 스스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지만 오늘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저는 이게 저점의 신호로서 반등의 출발점이었다면 한 번 더 시장이 눌릴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 4월의 차트를 많이 비교하고 있잖아요.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 당시에도
본격적인 반등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때였죠. 3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직전 저점을 살짝 이탈했었고요. 또 60일선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큰 틀에서 본다면 이중 바닥 패턴으로서 우리가 쌍바닥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선이 살짝 깨졌었고 또 지수가 직전 저점, 그 저점도 살짝 이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큰 반등이 나왔고 그렇다는 것은 지난 4월 초 당시처럼 우리가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분봉상의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지난 3월 당시 처음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3월 마지막 날이 이때입니다. 여기서 직전 저점도 살짝 이탈했었고요. 또 60일선도 살짝 깨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다음날 큰 반등이 나왔었고 그 반등 다음날 또 한번 눌려주면서 또 생각보다 부진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만약에 지난 4월 1일 당시라면 다음 주 초에 한 차례 또 눌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꼭 나쁜 시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또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든지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또 쉬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과정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손바뀜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또 한번 크게 급락한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4월 1일 당시로 본다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내지는 뭐 3전의 실적 발표 당시에도 어쩌면 또 생각 외로 주가가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급락이 났던 4월 2일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3전에 엄청난 실적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주가는 시가가 고점이었고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즉 전날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그 팩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날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물론 메타발 우려가 조금은 과도하게 해석된 측면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 메타발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날 3전에 실적 발표가 있고 그 기대감에 따라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월요일까지는 또 기대감이 이어질 수가 있는 만큼 어쩌면 월요일 시장까지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7일날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게 지난 4월 시장과 동일하게 또 차익 매물의 빌미를 또 제공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 외로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의 흐름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어쨌든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 당시에 차익 매물의 주가가 빠지던 또는 탄력을 받아 올라가던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말 시장은 지금의 위치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여기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음 주에 3전에 실적 발표도 있고 또 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고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일정들을 본다면 여전히 7월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4월 초였죠? 그때 시장 흐름을 많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가 3월 마지막 날이었다면 오늘이 4월 1일쯤 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물론 똑같이는 움직이진 않겠죠? 하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고 또 때에 따라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직접적으로 세워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봉상의 62평선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노란색 선 있죠? 22평선입니다. 이 선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캔들이 21선 근처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게 위로 벗어나던 또 아래로 벗어나던 항상 붙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움직임에 있어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바로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예상치가 있다면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란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금리 동결의 무게를 실었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 9시 30분이었죠? 그때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의 선물지수가 또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정규장에 개장하고 나서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또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것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은 눌렀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었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오늘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흐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메타발 이슈가 빨리 해소가 되기를 바라보고요. 다음 주는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이 있죠. 그리고 10일 날 금요일입니다. 아마 이거는 국내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반영이 될 거예요. 13일쯤 반영이 되겠죠.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급 변화라든지 또 하이닉스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거는 13일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일정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당히 어려운 한 주였는데 이번 한 주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